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곡지고요. 그 수리온 변속기 공동 개발 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아덱스 카이부스에서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말씀을 좀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관련해서 영상을 올린 적은 있었고요. 그때 이제 수리온 변속기가 공동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미. 그래서 그 회사는 어디냐? 파트너는 이제 해외 공동 개발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아덱스 2021에서 그 업체가 어딘지가 정확하게 이제 알려진 것이죠. 이태리에 있는 이태리 회사죠. 아비오 에어로라는 회사다. 이 회사는 GE의 자회사이다. 예. 그래서 25년까지 공동 개발을 완료를 하고 30년까지는 한번 장착하는 것으로. 그래서 군에서 한 4천억 원 정도를 배정을 했죠. 수리온 성능 개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성능 개량의 대부분이 아마 변속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산은 이전에 수리온 도입 때 개발 때하고는 달리 카이가 직접 개발하고 생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카이 홍보 영상에서 제가 가져온 것인데 이게 변속기의 모습이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이 변속기의 실제 모습입니다. 개발 중이었던 모습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파워가 나오고 SHP라는 거는 샤프트 홀스 파워라고 그러죠. 이게 엔진에서 바로 나오는 힘인데 그거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새로 개발되는 변속기는 3,385마력까지 수용 가능하다. 근데 이 변속기에는 엔진이 두 개가 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3,385마력이라는 것은 기존에 달려있는 그 GE 엔진도 마력이 거의 2,000마력 가깝거든요. 그 두 개 합치면 4,000마력 가까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마력, 한계 마력이라는 것은 그 각 축마다 한 엔진에서 들어오는 한계 마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100% 확신은 없는데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를 전제하면 3,385마력까지 대응이 가능하고 합 약 7,000마력까지도 대응이 가능하다. 이 변속기가 그런 이야기고 현재보다 한 26% 정도 상향된 거라고 해요. 그리고 TBC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창정비 주기가 2,500에서 5,000시간 2배 늘었다는 것이고 SLL은 수명이 5,000에서 10,000시간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내구성이 이제 2배 정도 늘었다는 거고 허용하는 파워도 26% 늘었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터보 제트 엔진과 터보 샤프트 엔진을 구분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밑에 보이는 게 지금 GE에서 개발한 T70701K라는 엔진인데 700을 수리온에 맞게 개량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최대 마력이 1900마력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격은 한 8억에서 1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당. 자, 터보 제트 엔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이 파이프 있죠? 이 파이프의 앞부분에서 바람개비가 들어와서 공기를 압축을 합니다. 압축이 10배, 20배, 30배 이렇게 압축된 공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냥 고온 고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거기다가 연료를 뿜어서 불을 붙이는 겁니다. 폭발을 하겠죠. 폭탄처럼. 예. 그럼 그 추진력이 뒤로 확 밀려납니다. 파이프 반대쪽으로. 예. 그 추진력을 그대로 활용하는 공기를 밀어내는 힘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터보 제트고 터보 샤프트는 이걸 밀어낼 때 그 밀어내는 힘을 또 다른 바람개비로 받습니다. 예. 그 바람개비에다가 축을 연결해서 기계적인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 그게 그냥 터보 샤프트 엔진입니다. 기본은 터보 제트인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터보 샤프트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샤프트라는 게 바람개비에 붙어 있는 힘을 받는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기어에 물려서 다른 여러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터보 프롭이라는 프로펠러를 달면 프로펠러 비행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사용되는 대형 수송기나 여객기는 거의 없지만 대형기에 달려있는 큰 프로펠러는 전부 다 터보 프롭입니다. 안에 피스톤 엔진이 아니고 육상용 차량에도 쓰이죠. 차량용으로도 M1 전차 그리고 T80 전차에도 가스 터빈 엔진이 달려있는데 정확하게는 터보 샤프트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속기가 터보 샤프트를 통해서 나오는 RPM이 터보 샤프트 엔진이 최소 10,000rpm이고 심하게는 50,000rpm까지 나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차량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차의 승용차 같은 경우는 7,000, 8,000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디젤차 같은 경우는 4,000~5,000마력 되면 이미 레드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어마무시하게 빠른 RPM을 보여줍니다. 정작 헬리콥터의 로트는 도는 게 100, 200, 300 RPM 정도밖에 안 돕니다. 그래서 감속비가 100분의 1 이상으로 줄어요.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이 줄어드는 만큼 거꾸로 이야기하면 토크는 100배 이상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까 보여드린 게 실제 크기인데 변속기는 진짜 한 2만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예. 그걸로 이걸 해결해내야 되는 거예요. 승용차 엔진의 기어비를 보시면 감속비로 계산을 해보자면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감당해야 될 일이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헬리콥터에 들어가는 변속기는. 그럼 수리용 변속기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 사실 이거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죠. 왜냐하면 큰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어떻게 해결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여러 자료를 보고인데 이거 제 추정입니다. 100% 믿지는 마십시오. 들어가는 그 GE 엔진, T700 엔진하고 프랑스제 변속기가 맞는 거거든요. 예, 수리온에는 원래 엔진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많이 쓰는 UH60 블랙호크에 쓰이는 엔진으로 바꿔 끼운 겁니다. 출력은 이게 살짝 높아요. 우리 크게 높진 않아요. 하고 프랑스의 변속기도 그 당시 우리가 체험하려고 했던 변속기가 마침 그때 문제를 일으키죠. 유럽에서. 예. 그래서 새로운 변속기가 들어갔어요. 프랑스에서도. 새로운 변속기와 새로운 엔진의 만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파워가 부족하냐, 진동 부분이냐. 왜냐하면 수리온 헬기에 진동 문제가 아주 많이 언급됐었거든요. 그래서 기체에 균열이 생겼다. 저 진동이 너무 심해서 기체가 못 버틴다. 그리고 조종사들이 놀란다.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은 진동 저감 장치를 써서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그 엔진과 변속기의 부조화 문제는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변속기 새로 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출력을 쓰게 되면은 이 진동이 더 심해지니까 변속기는 감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동 때문에 높은 파워를 고출력을 못 쓰는 거죠. 최고 RPM을. 그 레드존을 낮춰놓은 겁니다. 억지로 엔진에. 이 부조화 때문에. 그래서 최대 출력을 쓰지 못하니까 당연히 힘이 빠지는 거죠. 기동성이 떨어지는 거고 최대 이륙 중량도 더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은 튼튼한데 실제 비행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줄어든 셈이죠. 그래서 이걸 해소하겠다는 게 지금 수리온 변속기 공동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하나 확실하게 해둘 것은 그 마리논 사고가 있었죠. 해병대에. 그거는 변속기와는 무관한 겁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거는 변속기가 이제 감속을 시키죠. 감속을 시키고 토크를 정대시켰죠. 그 결과물을 로터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보내는 기둥이 로터 마스터라고 불리는 부품이에요. 변속기 외의 부품이죠. 변속기와 로터를 연결하는 부품이죠. 그 로터 마스터가 열 처리가 잘못돼서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부러진 거죠. 그게. 그렇게 일단 아셔야 될 거고 변속기와는 무관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마덱스 부산에 열린 카이부스에서 그때 들은 이야기가 그 당시 2030년까지 변속기 외부 업체와 큰 소시험을 통해서 개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목표는 10,000시간이다. 정비 시간도 5,000시간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충족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홍보 영상에 나타났으니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수리온 일반형 같은 경우는 기존 변속기의 교체 시기가 돌아오면은 바로 신형으로 교체할 것이고 해병대 상용 헬기 같은 경우 마리논이죠. 헬기의 경우에는 변속기가 준비되자마자 비행 시간과는 무관하게 바로 바꿀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그때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공동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당시 카이부스 측의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헬기 변속기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업체가 4곳 정도밖에 안 된다. 어느 업체인지는 그때 말 못하겠다. 이런 거고 이 변속기 개발에 있어서 어려움이 무엇이냐? 이 쓰이는 이 어떤 유선 기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유선 기어는 다른 어떤 자동차나 다른 곳에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혀 낯선 건 아닙니다. 대신 이제 허용 마력이 이제 상당히 크다는 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승용차나 이런 용도보다는 승용차야 우리 기껏 해봤자 100에서 300마력이지만 가정용으로 쓰는 것이 지금 헬기는 우리가 2000마력, 30마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지금 해외 업체와 변속기를 새로 개발하게 되면은 기존의 수리온에 있는 변속기를 빼내고 그 자리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허용 마력도 올라가고 내구성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양의 자유도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 그리고 소재보다는 설계라는 부분이 더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반영해서 이제 그런 결과물이 나온 걸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에는 그 아비오라는
이태리 생산 업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 처음 듣는 업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아비오 정식 명칭은 아비오 에어로입니다. 그림은 그들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가져온 것이고요. 이거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회사예요. 1908년도에 생긴 이태리 회사고 생긴 후에 오래 기간은 그 피아트 그룹 하나에 있었던 것 같아요. 피아트 자동차 아시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태리의 국영기업처럼 돼 있었기도 했었죠. 그래서 2003년에 피아트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아비오라고 바꿔요. 그 전에는 피아트 아비아치오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서 13년에 걸쳐서 미국의 GE가 인수를 합니다. 이 회사를. 그래서 현재는 GE의 자회사예요. 이름도 이때 아비오에서 아비오 에어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 홈페이지를 보면은 그들의 주력 생산품이 뭐냐면은 터보 샤프트 엔진용 기어박스. 기어박스에는 메인 기어박스가 있고 액세서리 기어박스가 있습니다. 부속 기어박스가. 그거하고 엔진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수리용 변속기를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가, 경험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GE를 위해서는 GE 헬리콥터 T700 시리즈가 이게 파란색 사각형에 표시가 되어 있죠. 거기에 AGB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엔진, 항공기용이지 일반 제트기용 엔진에도 AGB를 만들고 있어요. 이 회사가 GE의 자회사죠. GE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즉 거꾸로 말하면 GE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이 회사를 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AGB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액세서리 기어박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그들이 만들고 있는 기어박스의 사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터보 샤프트 엔진이나 터보 제트 엔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항공기의 유일한 에너지 원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제너레이터 역할을 한 배터리를 충전한다든지 또 스타트 모터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시동을 걸 때 축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연료 펌프라든지 오일 펌프라든지 이런 걸 돌리기 위해서 자동차와 마찬가지입니다. 동력을 엔진에서 끌어다 쓰잖아요. 자동차도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트 엔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기어박스를 액세서리 기어박스라 그러고 이것이 보통은 이제 엔진을 팔 때 같이 붙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AGB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가 지금 수리온의 변속기 개발을 말할 때는 그거는 메인 기어박스입니다. 주 기어박스죠. 보통은 감속 기어박스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거니까 회전 속도를. 이거에 보면 두 개의 경력이 있다고 이 사람들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아비오 홈페이지에. 그거 보면 AS365라는 걸 만들었죠. 에어버스 거다. 그리고 AS330이라는 헬기가 있어요. 이 두 헬기의 메인 기어박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회사의 제품이 장착이 됐다는 겁니다. 이 두 기종에. 이 기종을 살펴봤더니 상당히 재밌습니다. 위에 AS라고 표시된 거는 요즘 SA330으로 검색이 되더군요. 퓨마, 우리 수리온의 원형이죠. 또 장수, 그러니까 신뢰성을 확보한 그런 헬기가 되겠습니다. 이거의 파생형이 계속 나와서 우리 수리온까지 온 것이죠. 수리온의 뭐 할아버지? 그 정도 되는 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나왔던 헬기고요. 그 밑에는 AS365 돌핀이라는 헬기입니다. 여기 메인 기어박스를 아비오에서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거는 LAH의 원형입니다. LAH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도 되는 헬기예요. 지금 우리 LAH 있잖아요. 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원형에 들어가는, 기어박스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아비오가. 다시 그 회사랑 다시 우리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카이가 직접 생산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한테는 약간 의외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또 이해가 됩니다. 요즘은 추세가 체계 종합 업체가 변속기도 같이 생산하는 게 추세래요. 그래서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도 에어버스 밑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변속기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가. 그 회사가 요즘은 납품을 합니다. 이태리에 레오나르도 있지요. 거기도 큰 헬기 회사죠. 거기도 그 밑에 자회사가 그들 변속기를 만듭니다. 왜냐? 이 변속기가 헬기 부품 중에서 가장 비싸요. 헬기 가격의 10에서 20%가 됩니다. 즉 우리 육군용 수리용 헬기가 약 200억 정도라고 봤을 때 그 10에서 20%면 20억에서 40억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개가. 변속기 하나가.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게. 그러면 GE에서 GE 생산한 우리 T700 엔진은 얼마냐? 하나당 8에서 10억이에요. 한 80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두 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 16억에서 20억이에요. 이거보다 더 비싼 겁니다.
사실은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엔진하고 변속기니까 이거 파워팩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우리 K2 전차에서도 파워팩 국산화하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예를 들어서 한 40억에서 50억 되는 겁니다. 예, 파워팩으로 치면은. 그럼 헬기 전체 가격의 20%에서 30%까지 될 수 있어요. 40%까지 파워팩이. 자, 단일 부품으로서 이 정도 가격을 차지하는 거니까 상당히 이익률도 높겠죠. 그리고 세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업계가 몇 군데 안 된다라는 것. 그런데 IBO는 이 역할을 했었고 예전에는 본인들이 만들어서 그런 완성체 업체, 체계 종합 업체에다가 팔았는데 요즘 수익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 종합 업체들이 자기들이 직접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IBO가 이걸 팔 데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기술은 갖고 있어도 돼. 그래서 GE하고 GE가 이제 자회사로 산 이유도 그런 이제 이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GE를 위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액세서리 기어박스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GE가 풍력 발전도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변속기까지 감안해서 이 회사를 인수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성품 변속기를 판매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한테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네, 우리랑 공동 개발하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거잖아요. 네, 컨소시엄 형성해서. 여기서 컨소시엄을 형성했다는 것은 먹튀가 되지 말라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기술 이전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국산화할 때까지 우리 설계 기술 한두 번만 해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엔지니어분들 죄송합니다.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다른 무기 체제를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 하면 할 거예요. 우리가 직접. 예. 그걸 알면서도 아비오가 온 것은 본인이 직접 우리하고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레오나르도나 에어버스처럼 그런 미국 헬기 회사처럼 자기들도 이걸 팔아야 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기어박스들은 당연히 LAH용으로도 쓰일 것이고 해병대 공격 헬기 뭐 쓰이겠지만 그게 똑같은 물건이 들어갈지 다른 물건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LAH 같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 차세대 기동 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엔진의 출력이 지금 수리온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분들도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마 다른 변속기를 추가로 더 큰 용량의 변속기를 개발해서 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국방논평 15번째 이야기에서 마덱스 다녀와서 수리용 변속기 러시아와 공동 개발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업체들은 우리한테 이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수용만 만들겠습니까? 군수용도 마찬가지죠. 시장에서 그들과 경쟁하려고 하니까요. 예, 한국의 그 저력을 아는 나라들이거든요. 예, 근데 민수용까지도 번져갈 수 있는데 절대 안 가르쳐 주겠죠. 제가 그래서 남은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틈새 이태리 아비오 같은 회사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유로 해서 가능성이 열려 있었네요. 제가 제목에서 중공업 회사 두 군데 언급드렸는데 그거는 풍력 발전기용 정속기어와 이 헬리콥터의 그 감속 기어가 그 역할이 비슷하고 기술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전남 신안에 해상 풍력 단지를 거대한 걸 만들고 있죠. 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해요. 자그마치 들어가는 돈이 48조 원, 50조 원 가까이 들어가고 여러 회사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해안가에서 20-30km 떨어진 해상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해안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이죠. 세계 최대 규모로 만드는 것이고 이게 하고 아마 동해에도 또 할 것 같아요. 그 사업을. 현재 이제 전남 신안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이 해상 발전기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거기 약 1000기 정도의 해상 발전기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용량이 8메가와트급입니다. 8메가와트급을 이렇게 대충 마력으로 바꿔보면 10,000마력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일 큰 바람개비가 그 8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입니다. 보시면 회전 직경이 205m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풍력 발전기고요. 여기서 정속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아주 천천히 돌죠. 근데 발전기를 돌리려면 이거를 정속을 시켜야 됩니다. 즉 해상 풍력 바람개비는 토크는 엄청나게 큰데 회전수는 떨어집니다. 이것을 토크를 줄이고 회전수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즉 헬리콥터에 들어가는 감속 기어를 거꾸로 돌려놓는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인풋이 느리고 아웃풋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헬리콥터 기술 감속 기어랑 거의 일치하는 기술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수리온급 새로 개발되고 있는 신형 변속기만 해도
그 인풋 출력이 엔진당 아까 3,000 몇백 마력이겠죠. 두 개 합치면은 7,000 마력이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예. 근데 차세대 기동 헬기형으로 만들면 아마 그보다 더 크실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8메가와트급의 만마력이랑 되게 비슷해집니다. 이거를 국내에서는 효성이 이 부품을 생산하는 곳에 있는데 일부 부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전체는 아마 국산화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우리 쪽으로 안착이 되면은 국내에서 이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풍력 발전, 미래 산업으로 밀고 있는 것이죠. 발전기의 핵심 부품이죠. 변속기가, 정속기어가. 이것도 국산화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풍력 터빈의 기어박스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 리스트가 다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이 풍력 발전은 유럽에서 먼저 많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풍력 발전 기어박스를 생산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독일, 벨기에, 핀란드 이 정도가 있고 독일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보시면 이 회사들은 2007년 이후에 기어박스 생산에 들어온 회사들이에요. 원래는 풍력 발전에 관여하지 않았던 회사들이죠. 즉 이 말은 2007년 중반 넘어오면서 앞으로 이게 미래 사업으로서 괜찮겠고 그거와 연관된 비즈니스를 영위하던 회사들이 이쪽으로 발을 담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새로 들어온 회사들 보면 랭크라고 있어요. RENK 보이시죠? 왼쪽 밑에 이게 독일 회사인데 이 이름이 낯익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회사가 바로 뭐냐면은 K2 전차의 파워팩에 변속기 만드는 회사예요. 랭크. 네. 자, 차량의 변속기, 대용량 변속기가 1500마력짜리잖아요. K2 엔진이. 변속기하고 풍력 발전기의 기어박스는 그 기술이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 보면 GE도 들어왔죠. 그래서 아비오를 샀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변속기 기술을 아비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앞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는 이시바시라는 곳이 만들고 있었고 우리 효성도 2007년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신한 것은 두산이 가져갔지만 만약 동해에서도 큰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뭐 효성한테 기회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효성도 이걸 100% 기어박스를 국산화해서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다는 추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자, 오늘은 이번에 아덱스 2022를 통해서 파악된 그 수리용 변속기의 공동 개발 업체, 그 이태리 아비오 에어로라는 회사, 그리고 우리 신형 변속기의 실제 모습 개발되고 있는, 그리고 조금 자세한 스펙, 또 그게 미칠 우리나라의 어떤 풍력 산업에 미칠 영향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